여러분, 혹시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시어머니로부터 은자 7냥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딸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시어머니의 슬픈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마을에 한씨 부인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운 한씨 부인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지혜로운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씨 부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16의 이웃마을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시집 간 지 불과 한 해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딸의 죽음 이후 3년상을 치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쏴, 바람이 불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힘들어요. 시댁에서 너무 힘들어요. 한씨 부인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딸이 시집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를요. 딸의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딸에게 끊임없이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순한 딸은 친정의 재산을 조금씩 시댁에 갖다 바쳤고 결국 병까지 얻어 죽고 말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구나. 딸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그 이후로 한씨 부인은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는데 남다른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23이 되어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고르는데 집안의 북이나 외모보다는 마음씨와 판단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진짜 마음이 바르고 욕심 없는 아이를 찾아야 해. 여러 중매쟁이가 좋은 집안의 교수들을 소개했지만 한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소용없지요. 저는 진짜 착한 아이를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씨 부인은 이웃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딸 옥녀라는 아가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녀는 18살로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이웃을 돕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직접 옥녀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터벅터벅 한씨 부인은 산길을 걸어 옥녀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옥녀의 집은 초가삼간이었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옥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장에 가서 삭바느질한 돈으로 약을 사왔어요. 이거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혹시 괜찮을지도 몰라.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며칠 후 혼담이 오갔고 드디어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옥녀는 초라한 가마를 타고 한씨 부인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혼례를 올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경을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이 저렇게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러게 말이야. 좋은 집안 교수들도 많았는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한씨 부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옥녀는 시집에 온 첫날부터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쓱쓱 쓸고 시어머니의 세수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세수하세요. 옥녀는 공손하게 대야를 받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겉으로만 착할 수도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한씨 부인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옥녀가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도 빨래를 깨끗이 해도
바느질을 밤늦게까지 해도 한씨 부인은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눈을 부릅뜨며 나무랐습니다. 이 국은 왜 이렇게 짜냐? 다시 끓여라. 빨래에 주름이 남았구나. 다시 다려라. 옥녀는 속으로 울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뚝뚝 눈물이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시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한다고. 옥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녀의 남편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옥녀가 정말 잘하는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씨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내게는 내 생각이 있어. 2달째 되던 어느 날, 집안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씨 부인의 먼 친척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셨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한씨 부인은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옥녀야,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라. 내가 밖에 볼 일이 있으니 내가 점심을 대접하거라. 옥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한씨 부인은 밖으로 나갔지만 사실은 담 너머에 숨어서 옥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할머니의 손발을 씻겨드리고 맛있는 국밥을 끓여 올렸습니다. 후후, 뜨거운 국을 식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드시는 동안 옥녀는 할머니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로구나. 한씨 부인이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 한씨 부인은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긴 하구나.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3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갑자기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아파라.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온몸이 쑤시는구나. 한씨 부인은 신음하며 누웠습니다. 옥녀는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옥녀야,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란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알아온 고질병이지. 이 병을 낫게 하려면 친정 뒷산에 가서 특별한 약재를 가져와야 해. 한씨 부인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쓴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친정 뒷산에요? 어떤 약재인데요? 15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그건 값이 매우 비싸지. 이 돈을 가지고 가거라. 한씨 부인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짤랑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은자 7냥이었습니다. 당시 은자 7냥이면 논 한마지기를 사고도 남는 큰돈이었습니다. 옥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씨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15년 묵은 산삼을 구해오면 내 병이 나을 거야. 하지만 만약 산삼을 구하지 못하면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친정에서 편히 지내거라. 내가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구나.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옥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내쫓으시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걱정하시는 걸까?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 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옥녀의 손은 축 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산삼을 구해올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옥녀는 눈물을 꼭꼭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다. 남편도 옥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녀야, 조심히 다녀와. 혹시 모르니 친정에 머물다 와도 돼. 하지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꼭 돌아올 거예요.
옥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와 은자 7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친정에 간다니. 그래도 은자를 줬으니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건 아닌가 봐. 옥녀는 터벅터벅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옥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병 때문에 나를 보낸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해. 산삼을 꼭 구해서 돌아가야 해. 그런데 옥녀가 강가에 이르렀을 때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남매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얘야. 엄마가 내일 뭐라도 구해올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보여. 하지만 나도 이 돈으로 산삼을 사야 하는데, 만약 이 돈을 주면 나는 어떡하지? 시어머님은 어떻게 되시고, 옥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이 돈은 시어머니를 위한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돼. 하지만 저 아이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몰라. 사람의 목숨이 더 급하잖아. 옥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후, 옥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쏴,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산삼은 조금 더 찾아보면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 아이들의 목숨은 지금 아니면 안 돼. 내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옥녀는 품에서 은자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자 2냥을 꺼내 그 가족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이걸로 밥 좀 사드시고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떠돌이 가족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아가씨.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이건 아가씨에게도 소중한 돈일 텐데. 괜찮아요. 부디 받으세요. 이 추운 날 아이들이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옥녀는 은자를 그들의 손에 꼭 쥐어주고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옥녀는 마을 어귀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고 옆에는 어린 손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노인의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요, 할아버지. 옥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병을 앓으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약을 살 돈이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랑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옥녀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2냥을 썼는데 또 주면 안 돼. 시어머니 약을 어떻게 사지? 하지만 노인의 기침 소리를 듣자 옥녀는 차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이해해 주시겠지? 지금 이 사람의 목숨이 더 급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할아버지가 나으실 거야. 옥녀는 은자 2냥을 더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로 약을 사세요. 할아버지 꼭 나으실 거예요. 아이는 옥녀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옥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손에 남은 은자는 3냥뿐이었습니다. 3냥으로는 15년 묵은 산삼을 사기 어려울 거야. 어떡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옥녀는 불안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옥녀는 친정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불에 탄 집터를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집의 과부가 재만 남은 집터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집도 없고 살림도 다 타버렸는데 옥녀는 그 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 이웃에 사는 착한 할머니였습니다. 옥녀는 남은 은자, 새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옥녀는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산삼을 사려 했는데 하지만 새냥으로는 어차피 부족해. 할머니는 지금 당장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셔야 해.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옥녀는 은자 한 냥을 그 과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걸로 당분간 지내세요. 과부는 깜짝 놀라며 옥녀를 붙잡았습니다. 옥녀야, 내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됐잖니? 이런 돈을 어떻게 줘?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또 어떻게든 하면 돼요. 옥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옥녀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녀야. 무슨 일이니? 왜 혼자 왔어? 옥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병, 은자 7냥.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돈을 5냥이나 나눠준 일까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녀야, 내 마음은 착하지만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니? 2냥으로는 15년 묵은 산삼을 살 수 없어. 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옥녀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옥녀는 이틀 동안 뒷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15년 묵은 산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겨우 7년 묵은 작은 산삼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것이라도 들고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옥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문을 열자 한씨 부인이 직접 서 있었습니다.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까지? 병은 괜찮으세요? 한씨 부인의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미소까지 띠고 계셨습니다. 한씨 부인은 옥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옥녀야, 나는 아프지 않았단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옥녀의 부모도 놀라 한씨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방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녀야, 미안하구나. 사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고 싶었단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험이요? 그래. 내게는 한때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 너처럼 18살에 시집을 보냈지. 하지만 딸은 시집에서 행복하지 못했단다. 딸의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딸에게 끊임없이 친정의 재산을 요구했어. 내 딸은 너무 착해서 거절하지 못했지. 결국 친정의 재산을 거의 다 시댁에 갖다 바쳤고 그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단다. 한씨 부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런. 어머님, 옥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옥녀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생각했어. 내가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딸에게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욕심 많은 사람을 거절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시집 왔을 때 나는 너를 시험하기로 했단다. 3달 동안 일부러 차갑게 대하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돈을 주며 산삼을 구하러 보냈어. 만약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친정에 머물렀다면 너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을 거야.
하지만 한씨 부인은 옥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내가 은자 5냥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더구나. 떠돌이 가족에게, 병든 노인에게, 불에 탄 집의 과부에게, 그리고 나머지 2냥으로 산삼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들었어.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래. 내가 닷새 전에 이 마을들을 돌며 사람들에게 물어봤단다. 혹시 우리 며느리를 보셨나요? 어떤 일을 했나요? 사람들은 모두 내 이야기를 했어. 한 할머니는 내가 준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목숨을 건졌다고 했고, 한 아이는 내가 준 돈으로 할아버지 약을 사서 할아버지가 나았다고 했어. 그리고 과부는 내가 준 돈으로 당분간 살 곳을 구했다고 했지. 한씨 부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옥녀야, 너는 시험을 통과했어. 너는 욕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심지어 시어머니의 약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구나. 내가 평생 찾던 며느리는 바로 너 같은 아이였어. 옥녀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시어머님의 약을 사지 못하면 어쩌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한씨 부인은 옥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옥녀야. 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내 딸이야. 내가 못다 사랑한 딸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렴.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옥녀에게 또 하나의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은자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녀가 나눠준 은자의 2배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거라. 내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돌봐주렴. 나도 함께 도울 거야. 옥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옥녀와 한씨 부인은 함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에 앉았습니다. 까악까악 까치가 울었습니다. 저것 보세요, 어머님. 까치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옥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구나. 마을 사람들은 2사람이 함께 돌아온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네? 그것도 시어머니랑 사이좋게 말이야. 한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느리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옥녀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날 이후 옥녀는 한씨 부인의 진심 어린 딸이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도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옥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2사람은 진정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겨울이면 옷과 이불을 지어주었습니다. 옥녀가 길에서 도왔던 사람들도 나중에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떠돌이 가족은 일자리를 얻어 정착했고 병든 노인도 완쾌되어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불에 탄 집의 과부도 옥녀의 도움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선한 며느리라고 불렀고 한씨 부인을 지혜로운 어르신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어느 날 옥녀에게 말했습니다. 옥녀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욕심 없는 마음,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지. 내가 그걸 가르쳐 주었구나. 옥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시험해 주신 덕분에 저도 제 마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딸을 잃은 시어머니의 슬픈 시험과 며느리의 욕심 없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심은 선한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